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 바로 Z 플립 6입니다. 사실 저는 바 타입의 핸드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Z 플립으로 갈아탈만 한지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바에서 플립으로 갈아탈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당연히 접었을 때는 플립 6가 훨씬 작죠. 그런데 펼치면 훨씬 면적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는 편의성이 너무 좋고 휴대하기가 너무 좋은 폰인데 막상 열면 화면이 더 넓어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작업을 할 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바를 쓰시던 분들이 이 플립을 보고 가장 먼저 호기심이 생기시는 게 바로 이 플렉스 윈도우일 거예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모든 앱들을 플렉스 윈도우에 다 깔았습니다.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 락을 설치해 주시고 편리한 갤럭시로 이동하셔서 멀티스타, 알러브 갤럭시 폴더블, 런처 위젯을 터치하시면 평소 쓰시던 앱을 플렉스 윈도우에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는데 구동이 막힘없이 수월하게 잘 재생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화면이 좀 작아서 불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000원인 지하철에서 전체 화면을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쓰지 않을 것 같은 위젯들은 다 삭제를 했고요. 제가 쓸만한 것들만 위젯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핀치하시면 전체 제가 설치한 위젯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손을 벌리시거나 홈 화면을 누르시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버즈 3 프로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버즈 3 프로도 설치를 해놓으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로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수월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것들 쿠폰 쓸 때 바로 열어서 쓰셔도 되고 저희 회사는 OTP를 쓰거든요. 그래서 OTP 구동도 바로바로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플립을 여닫을 때 전작보다 조금 뻑뻑하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어떠한 각도에서도 이 프리스탑 기능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이렇게 책상 위에 놓으신 다음에 넷플릭스 이렇게 켜요.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딱 꽂으신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많이 즐겨보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이렇게 열고 닫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리고 플렉스 윈도우 상에서 커버 화면 꾸미는 기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꾹 누르시면 이렇게 많은 커버 화면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일 뒤로 가시면 이렇게 열어서 커버 화면을 더 많이 꾸밀 수가 있는 옵션들이 나와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유용하게 썼던 게 바로 날씨 및 시간이에요. 날씨 및 시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진을 선택해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설정했던 사진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온다 그러면 화면에서 비가 내리고요. 눈이 온다 그러면 화면에서 눈이 내려요. 사무실에서 점심 때 밖에 나갈 때 아직 비가 오나?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비 안 옵니다. 다만 제가 사용했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 카톡이나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보려고 해도 이 제어창을 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카톡이 왔네, 알림이 왔네 하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카톡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플렉스 윈도우 상에서는 영상을 보다가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 인증번호가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근데 그 문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열어가지고 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앱을 실행시켜서 그 인증번호를 넣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메인 화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닫았어요. 그러면 바로 구동이 되지 않고 이 노치 부분에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이 상태 표시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는 가능해요. 이 플렉스 윈도우에서 이렇게 영상을 구동을 하다가 폰을 열면 메인 화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됩니다. 스와이프 동작을 할 때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지 쓱 하면 여러 창이 그냥 슉슉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플렉스 윈도우에서 자동 답장 추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손에 뭐 짐을 들고 있고 한 손으로 답장을 해야 되는 경우 문자가 왔다.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맥락을 파악해서 답장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설정을 해놓는다고 다 해놨는데 이상하게 제 폰에서는 그 기능이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플립을 사용하면서 또 좋았던 것 플렉스 패널 모드였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십니다. 유용한 기능이 있죠? 여기에서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면 네, 저는 이제 활성화가 된 상태인데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해서 유튜브를 구동을 하게 되면 자, 보이시죠? 터치패드가 있어요. 이게 마우스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스크롤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단순히 이렇게 터치패드와 스크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를 누르면 스크린 캡처가 가능하고요. 요 화면 분할을 누르시면 평소 쓰시던 앱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 카카오톡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넷플릭스를 또 구동을 해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상을 두 개를 보실 수는 없어요. 동시에 보실 수는 없고 하나의 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요 위에 있는 영상은 자동으로 이렇게 일시정지가 되고 요 영상을 플레이를 시키면 밑에 있는 영상은 자동으로 일시정지가 됩니다. 보통 TV 틀어놓고 핸드폰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영상을 틀어놓고 밑에서 앱에서 쿠팡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끊기지 않게 보시면서 쇼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위에 제어창을 여시면 여기에 바로 통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통역 기능이 나오는데요. 일단 영어랑 한국어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지금 커버 화면에서도 통역하는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여러분들께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특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Hello. 아니, 대화를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화면을 보고 있어요. 제시카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I know it's been a while. Well, I've been doing well. Just work hard, play hard. And I've been feeling kind of down lately because of rain. Yeah, I feel blue on rainy days. 이 감정 표현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바로 반응을 하고 싶은데 번역이 조금 타이밍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이게 바로 번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표정으로 읽었죠? 네. 마음의 소리를. 폴더블폰에 처음으로 AI 기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대화 모드로 통역을 해준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지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제시카를 초대했어요. 실제 사용해보니까 어떤지 궁금해요. Well, I feel like the conversation is kind of on and off. 이거 자체 숨죽이게 되는데 차라리 그냥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약간 나 지금 속 터져. 이 번역이 조금 실시간으로 안 되는 건 아쉬운데 번역되는 내용 자체는 전문가가 볼 때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Yeah, so like I said before, the translating itself kind of improved, I think, compared to few years ago when I used Galaxy phones. I think if you compare it to like Google Translate, I think it's a bit better than that. Yeah. a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It was my pleasure. But this phone, I don't know if you can call this real-time translation. I almost fell asleep. Yep. Bye-bye. 아, 지금 자는 거야? 실제로 그 원어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수월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Agree? Agree.
이게 더 빠른데. 사실 저는 플립 시리즈를 굳이 쓰지 않았던 이유가 메인 카메라의 광각 화소가 1200만 화소밖에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플립 6에서는 5000만 화소가 구현이 됐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전작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색감이 좀 다른 정도로 느껴지죠. 그런데 10배 줌으로 당기니까 Z 플립 6가 훨씬 또렷하네요. 왜 그런지 확인해보니까 프로 비주얼 엔진이 탑재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50메가픽셀에서 일반 바 형태와 비교해봤을 때 모습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 사양 때문에 굳이 또 플립 시리즈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카메라에 있는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설정 유지를 누르시고 여기에 보시면 고해상도 사진이라고 있어요. 늘 50메가픽셀로 유지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언제든지 카메라는 50메가픽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렉스 윈도우에서 셀카를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으실 수도 있고요. 살짝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기 노란색 버튼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동 줌 기능입니다. 지금 꺼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켜볼게요. 그러면 제가 조금 멀리 가도 줌을 당겨주죠. 이렇게 켜놓고 강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셀카를 자주 찍으시는 분들에겐 플립이 정말 최적의 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기능도 살펴볼게요. 먼저 번역 기능.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SNS 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SNS 상에 외국어가 나올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속 시원하더라고요. 플렉스 윈도우에서도 AI 기능을 활용한 스케치 변환 가능했는데요. 합성한 티가 잘 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정교하죠. 그런데 캐리커처를 만들어주는 인물사진 스튜디오는 옆모습 구현은 안 되더라고요. 글쓰기 기능도 자주 활용해 봤는데요. AA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글쓰기를 터치하시면 짧은 문장을 긴 글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제 지인 반응을 좀 보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정작 중요한 AI 기능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일주일 정도 써본 거잖아요. 좀 더 장기간 써봤을 때 이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너무 신선하다 재밌다라고 하면서 쓸 수 있을지 여기에는 살짝 물음표가 찍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성이 너무 좋고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사실 대여폰을 반납하고 나서 좀 그리워서 다시 빠폰을 쓰다가 처음으로 플립으로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오늘 Z 플립 6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